안녕하세요. 법무법인리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분양계약 해제, 해지, 취소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제권, 철회권, 취소권 같은 권리가 발생한 경우를 살펴볼까요? 이때 제가 해제권, 철회권, 취소권 같은 권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권리가 발생하면 이를 일방적으로 행사만 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이 해제, 철회,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문판매법상의 철회권이나 기망 등에 따른 취소권, 약정 미이행 등에 따른 해제권, 그리고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분양계약서상에 기재된 약정해제권 등이 바로 그러한 권리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분양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처럼 계약 자체를 실효시킬 수 있는 권리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권리가 발생했다고 여겨 분양사에 그 권리를 행사한다 하더라도 상황이 모두 종결되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사가 순순히 네 알겠습니다, 계약이 실효되었으니 납부하신 대금 모두 돌려드릴게요 하는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소송에 가지 않고 조기에 해결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즉 분양계약을 실효시킬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분양사 측과 적절한 협상을 통해 분양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탈출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분양사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빨리 치고 빠지실 것을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접점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계약을 실효시켜달라고 하면 분양사 측에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계약금까지 다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시켜드린 사안들을 볼 때 분양사 측은 보안유지각서의 작성과 더불어 계약 해제에 관한 사실을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요구해 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협상을 시도해 보세요. 단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 대응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자칫 스스로 발목을 잡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신중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한번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 유리한 자료를 취합하기 수월하고 변호사 수임료 등의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다수의 분양계약 실효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양사나 심지어 법원조차도 쉽게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 상황에 따라 끝까지 혼자 갈 것인지 아니면 함께 갈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처럼 분양계약을 실효시킬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협상이나 재판을 통해 계약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대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전략을 세워서 개인적으로 신속히 협상을 진행해 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재판으로 가되 역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다른 수분양자와 함께 진행할 것인지 혼자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상당수가 자신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자세한 상담을 통해 분양계약을 실효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시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그러한 권리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일단 인내심을 갖고 사안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어떠한 권리도 없기 때문에 사안이 조기에 확정적으로 종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저런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 혹은 내가 잔금 치를 능력이 안 되니 계약을 해제해달라, 이런 식으로 분양사 측에 통보한 후 버텨야 하는 거죠. 단 이때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잘 버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 버티는 핵심은 일단 분양사나 시공사 측이 중도금 대출을 대입변제, 바로 이 대입변제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신용상 불이익을 겪지 않게끔 잘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중도금 대출 대입변제란 쉽게 말해 여러분이 중도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받은 대출금을 분양사나 시공사 측이 금융기관에 대신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 중도금 대출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은행에 중도금 대출까지도 갚아야 하고요, 분양사와 상대하는 과정에서도 바로 이 중도금 반환까지 함께 사정사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아직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분양사와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반환해달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다퉈야 한다는 거죠. 은행의 원리금 상환 압박이나 중도금 이자 납부 부담은 물론 그로 인한 신용상의 불이익도 감수해 가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중도금이 대입변제가 됐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은행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압박도 받지 않게 되고요. 분양사에 대해서도 더 이상 중도금까지 반환해달라고 사정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계약금은 포기하고서라도 분양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더 이상 분양사에 아쉬운 얘기를 하거나 사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해제에 대한 합의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양사나 시공사가 중도금 대출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해당 금액을 자신들에게 지급해라 하는 구상권을 행사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보통 소송의 형태로 들어오죠. 그런데 어차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딱히 손해라고 할 건 없어요. 그리고 일단 은행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니 훨씬 마음 편히 소송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분양자들, 여러분들에게 재산이 특별히 존재한다거나 해서 나중에 강제 집행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 납부는 어차피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분양계약은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해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버티고 상황을 잘 끌어가면 결국에는 분양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니, 낼 돈이 없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소유권을 넘겨줄 분양사는 없을 거 아닙니까? 대신 이 과정은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하고 그런 만큼 적절한 타이밍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정리하자면 계약을 실효시킬 수 있는 권리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금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면 높은 확률로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금 대출 대입변제를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진행 과정이나 신용관리의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들이 항상 모든 경우에 동일한 양상으로 진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시행사의 성향이나 분양사업 진행 상황, 시행사나 시공사의 관계 및 재정적 여유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단정적으로 어떤 결과를 보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듣기에는 좋으실지 몰라도 다양한 변수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으니 걸러 들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반적인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분양사건 외에 지식산업센터나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등 새로운 건축물에 관한 분양계약 해제 사건도 새롭게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영상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리엔 이재훈 변호사였습니다.